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9월 달이 진짜 장이 정말 저희도 이제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장이 계속 안 좋다가 추석 연휴 때 미장이 작년에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또 했죠. 네. 그래가지고 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연휴가 끝나고 개장을 딱 해서 갭이 떴어요. 네. 아, 이거 반영 받는구나. 그 뒤로 계속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뒤로 계속 빠진 게 여기예요. 네, 여기서부터 쭉 빠졌는데 또 그래도 어차피 주식이란 게 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게 그렇죠. 주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작년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9월 달 밀고 그 뒤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수 해볼 수 있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 네.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네. 안 힘든 아, 그렇죠. 달이 없었어요. 1년 내내 힘들었었던 맞습니다.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또 올해는 또 여태까지 좀 굉장히 좀 잘 올라왔고 네. 잠깐의 또 조정이고 이게 또 그렇죠. 연휴 맞물려 가지고 오는 조정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일반적이다. 사실 이제 연휴 앞두고는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포지션을 막 엄청 잡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힘든 시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주식은 말씀드린 대로 또 빠지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올라올 시기를 미리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조금 핫했죠?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긴 맞아요. 했는데 네. 좀 요동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자막을 달아주세요. 정치 성향이 없다. 네. 정치 성향이 다 다르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네. 주식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일들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식이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씨 존칭을 다 네. 뺄게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체포 동의안 그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 네. 반영을 단일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장외 거래에서 열심히 또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이 경험적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재명 씨가 안 좋아지면 한동훈 씨가 가겠다라는 게 되게 1차원적인 그렇죠.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재명 씨가 법적인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입니다. 네. 근데 그때 법정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동을 치고 나와서 어떠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때 움직인 게 이낙연 씨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정치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여야의 이 시소 게임도 있습니다만 야 안에서 그렇죠. 누가 잘못되면 대체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좀 수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번에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사님도 옆에서 우리 같이 봤지만 이게 이제 선거하고 뭐 가에 점 하나 붙어 있는 안 붙어 있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던 게 단일가에서 이낙연 씨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원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네. 막 예를 들어서 한동훈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겨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씨가 문제가 생기면 야 쪽의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실질적인 경쟁자였는데 경쟁자가 탈락하면서 부상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는 움직인다. 이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종목이 뭐 이낙연, 한 조국, 20개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다음 김동연 씨까지 해갖고 네. 꽤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일가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르르 상한가에 다 들어갔어요. 네. 한 20개 들어갔습니다. 과장 조금 이낙연 못해요. 씨께 좀 강하긴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이 주식시장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정치 테마는 확실히 강한 또 모멘텀이 네.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결국 한동훈 씨, 이낙연 씨, 이제 김동연 씨, 조국, 뭐 김두관 씨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김두관 씨는 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장중에는 김동연 씨가 움직였어요. PM 풍년이 네.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대표적인 누구죠? 김동연 씨 네. 관련주고 이낙연 씨 관련주는 저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네. 네, 정말 뭐 남선알미늄, 남성, 그렇죠. 뭐 부국철강, 부국철강, 삼부토건,
뭐 남아토건 등등 엄청나게 뭐 이낙연 씨는 워낙 구력이 오래되신 분이니까 네,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얘기를 이어가면 이번 주 초에 빠르면 이재명 씨의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주식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낙연이 움직이는지, 이낙연 씨가 움직이는지, 한동훈 씨가 움직이는지, 뭐 조국 씨가 움직이는지, 김동연 씨가 움직이는지, 요걸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씨에 관련된 종목도 일단은 맞아요. 유지를 봐야 되는 게 저게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짝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 관련된 것들도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동신건설이 한가가 갔다가 풀린 게 이거 포기 안 하겠다, 네. 안 내려가겠다라고 네. 하니까 다시 한번 숨 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 네, 맞습니다. 주가가 숨 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걸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기대감이 또 살아났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연휴에 또 전형적으로 추석 때도 정치 얘기 많이 하면 그렇죠, 많이 하죠. 지지율 나오고 하면은 또 반영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동신건설도 최근에 굉장히 움직였고 네. 뭐 다 열심히 움직였던 정치 테마주들이니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또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건 이거.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시진핑이 방한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취소한 게 좀 여러 번 있거든요. 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온다 그랬는데 온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전에도 뭐 미중 문쟁 때문에 한국이 좀 자리가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네. 그쵸. 뭐, 온 이력이 없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온다 하면 이거는 확실히 파워풀 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면, 최초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이 최초란 단어는 언제나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파급력이 크죠. 근데 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끄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한국 온다? 말 다 했죠. 재료로서는 확실히 파워풀할 수 있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움직이는 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고 그쵸. 그다음에 뭐 엔터들도 있을 그쵸. 거고 그다음에 항공, 그쵸. 카지노, 숙박, 면세 등등. 막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근데 1차원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제 2차원적으로 놓고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이랑 맞아요. 그 뭐 피 어쩌고저쩌고 네. 있을 거고 자 어쩌고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봐주면은 근데 이거를 숨길 건 없죠? 피델릭스 그런가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관련주입니다. 예. 저희가 이걸 네네. 숨길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중국과의 뭐 거래를 했던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지분을 갖고 있다라든지 네.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이 정치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언제나 한 번씩 나와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이에요. 네. 부동산도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에선 역시 움직이는 종목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할 거고 입주를 해서 아무 가구 없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가구 NX OIMN 컴퍼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구 파는 그런 네. 기업들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멘트라든지 시멘트 관련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한일 뭐 시멘트, 뭐 삼표 시멘트, 뭐 성신양해 이런 성신양해 것들도 봐야 이런 되죠.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됐을 때 움직였던 친구들. 네. 예전에 공급 대책 부동산 한창 말 많았었으니까 그때 움직인 게 끝에는 페인트가 움직였어요. 아, 그렇죠. 시멘트로 짓고 페인트 발라야 된다.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들까지 움직였다라는 네. 거.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초에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월화수겠죠. 결과적으로 네. 월화수쯤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오늘은 뭐 정치 테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정치 정책 이렇게 좀 큰 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짜잘한 것들 한 딱 3개만 딱 보고 갈게요. 또 나왔어요. 초전도체. 네. 음, 이거는 뭐 그래핀을 발견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네.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대표적인 종목이 서남이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이 서남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쳐도 여기 가줄 수 있을까? 여기 넘을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 앞까지 또 왔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초전도체는 시장이 좀 과열됐다가 한번 훅 식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하루 걸러서 된다, 맞다, 아니다라는 뉴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매하기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거나 맞아요. 그 섹터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죠. 굳이 이걸. 그죠? 굳이 네, 이걸. 굳이 네. 이걸.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얘기입니다. CCTV. 네, CCTV도 의료사고 얘기가 네, 진짜 맞습니다. 많았었고, 네네네. 그리고 뭐 멀지 않은 과거에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안 좋은 불미스러운 그런 또 일들 때문에 CCTV를 늘려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었죠. 실제로 많이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9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하는데 이게 월요일날 시작입니다. 뭐 제목을 보면은 미성년자의 대마 판매 형량을 강화한다. 이 마약 문제도 굉장히 네, 문제 많았었죠.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CCTV 관련주들은 워낙 많죠, 우리나라 네. 시장이. 그래서 엠젠솔루션, 이노뎁, 코맥스, 코콤, 알체라, 핀텔, 시티랩스, CCTV 관련주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코콤하고 코맥스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25일 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주항공청법. 네. 그래서 이거는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그냥 AP 위성 하나 정도. 네. 이것도 25일 날 지난주에도 결론. 조금 움직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13일과 이제 9월 달 초 기사거든요. 네. 13일과 19일에 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쳐서 25일 날 결론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또 추경호님께서 이제 보조금 확대 발표한다. 이것도 한시적 증액.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서현이와 뭐 성우 하이텍, 덕양산업, 에코플러스, 현대공업, 네오오토 네.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는 3일밖에 없어요. 네. 3일밖에 없고 그리고 뭐 시진핑 아저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휴죠. 추석날이에요. 네. 추석날에 중국은 골든위크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물건 잘 팔리고 하면은 또 시진핑이 오는 것에 맞물려서 또 이제 또 중국의 소비가 활발하다라는 네. 얘기 나오면 말씀드린 관련주들, 관련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짤짝 이제 외부적인 일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하시면서 네.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보겠네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연휴가 끝나기 전에 보겠죠? 그렇네요. 네. 어쨌든 또 풍성한 또 네. 추석 연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네. 연휴 끝나고 또 인사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